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지금 당장 119에 신고하세요. 3시간만 늦어도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차 신경외과 전문의 이미자입니다. 40년간 응급실과 내과에서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들이에요. 지난달에 74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저녁 식사 후 TV를 보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룻밤을 기다리신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119에 신고하셨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어요. 검사 결과 뇌경색이었는데 만약 증상이 시작된 지 3시간 내에 병원에 왔다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거나 말할 때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들거나 물을 마실 때 사레가 들리거나 한쪽 손에 힘이 빠져서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출혈과 뇌경색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게 되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우실 거예요. 이 지식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먼저 뇌졸중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졸중이라는 건 뇌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죽는 병이에요. 마치 정전이 되면 전자제품이 작동을 멈추는 것처럼 뇌에 피가 안 가거나 피가 새어나오면 뇌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뇌출혈과 뇌경색이에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아요. 새어나온 피가 뇌를 압박해서 뇌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는 거예요. 마치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피가 안 가면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못 받아서 죽게 되는 거죠. 둘 다 뇌졸중이지만 원인이 다르니까 증상도 다르고 치료법도 달라요. 그래서 정확히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뇌출혈의 주요 증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이에요.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돼요. 이건 뇌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두 번째는 의식을 잃는 거예요. 뇌출혈이 심하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깨우려고 해도 깨어나지 않거나 깨어나더라도 정신이 흐릿한 상태가 돼요. 세 번째는 구토예요.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더 위험해져요. 그래서 환자를 옆으로 눕혀야 해요. 네 번째는 한쪽 마비예요.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돼요. 특히 얼굴도 한쪽이 마비되어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침을 흘리게 돼요. 다섯 번째는 언어 장애예요. 말을 못하거나 말을 해도 어눌하거나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섯 번째는 시야 장애예요.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둘로 보여요. 일곱 번째는 어지럼증이에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고 서 있기 어려워요. 이제 뇌경색의 주요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뇌경색은 뇌출혈보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덜 위험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한쪽 마비예요. 뇌출혈과 마찬가지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요. 하지만 뇌출혈보다는 덜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언어 장애예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못하게 돼요. 머릿속으로는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는 답답한 상태가 돼요. 세 번째는 얼굴 마비예요. 한쪽 얼굴 근육이 마비되어서
웃으려고 해도 한쪽만 올라가고 물을 마시면 한쪽으로 흘러내려요. 네 번째는 연하곤란이에요.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어려워져요. 사례가 자주 들리고 심하면 기도로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균형 감각 상실이에요.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해요. 걸을 때 한쪽 발을 끌면서 걸어요. 여섯 번째는 감각 이상이에요. 한쪽 팔다리에서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린 느낌이 들어요. 일곱 번째는 시야 장애예요. 한쪽 시야가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져요. 뇌출혈과 뇌경색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뇌출혈은 증상이 갑자기 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극심한 두통과 의식 저하가 특징이에요. 마치 천둥처럼 갑자기 쾅 하고 나타나는 거죠. 뇌경색은 상대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증상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요. 마치 물이 서서히 마르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뇌경색도 갑자기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뇌출혈도 서서히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해요. 뇌졸 중에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FAST라는 기억법이에요. F는 페이스 얼굴이에요.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면 위험 신호예요. 어는 암즈 팔이에요.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힘이 없으면 위험 신호예요. S는 스피치 말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을 못하면 위험 신호예요. T는 타임 시간이에요. 위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해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뇌경색의 경우 증상이 시작된 지 3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어요. 이걸 혈전용해술이라고 하는데 골든타임 내에 시행하면 80에서 90% 환자가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어요. 4.5시간까지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 위험은 높아져요. 6시간이 지나면 혈관 재개통술이라는 시술을 시도할 수 있지만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져요. 뇌출혈의 경우에도 빠른 치료가 중요해요. 출혈을 멈추고 뇌압을 낮추는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뇌다라는 말이 있어요. 1분 1초가 소중한 거예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김영수 할아버지 사례예요. 할아버지는 뇌경색이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오른쪽 마비가 남았어요.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운 상태예요. 만약 3시간 내에 병원에 왔다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두 번째는 68세 박순희 할머니 사례예요. 할머니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어요. 마트 직원이 즉시 119에 신고해서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검사 결과 뇌출혈이었는데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수술을 받으시고 현재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그때 마트 직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72세 이철호 할아버지 사례예요.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잠이 덜 깼나 하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119에 신고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증상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 정도였어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즉시 혈전용해술을 시행했어요. 다행히 막힌 혈관이 뚫려서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 세 사례에서 보듯이 같은 뇌졸 중이라도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예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압 관리예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이에요. 혈압약을 처방 받으셨으면 꼭 규칙적으로 드세요. 두 번째는 당뇨 관리예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어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당화 혈색소를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막힐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네 번째는 금연이에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뇌졸중 위험을 2에서 3배 높여요.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1년 후부터 위험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는 금주예요.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일으켜서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뇌졸중 위험이 25% 줄어들어요. 일곱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예요.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악화시켜서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BMI 25 미만을 유지하세요.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아홉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열 번째는 정기 검진이에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응급시 행동 요령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뇌졸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면 응급실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면 바닥에 눕히고 의식이 있으면 편안한 자세로 앉히세요. 기도를 확보해 주세요. 목을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서 숨쉬기 편하게 해주세요. 의식이 없으면 옆으로 눕혀서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목 주변에 단추나 벨트를 풀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게 하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물이나 음식을 주지 마세요. 연하곤란 때문에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함부로 약을 주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은 위험할 수 있어요. 뇌출혈인 경우 혈압을 갑자기 낮추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목을 비트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침을 놓거나 손가락을 따지 마세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감염 위험만 높여요. 괜찮아질 거다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뇌졸중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병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먼저 CT나 MRI 촬영을 해서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확인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검사예요. 혈액 검사를 해서 혈당, 전해질, 신장 기능, 간 기능, 응고 기능 등을 확인해요. 심전도 검사를 해서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이 있는지 확인해요. 경동맥 초음파나 심장 초음파를 해서 혈전의 원인을 찾아요. 혈관 조영술을 해서 막힌 혈관의 위치와 정도를 정확히 확인해요.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뇌경색의 경우 골든타임 내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거나 혈관 재개통술을 시행해요.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해요. 뇌출혈의 경우 출혈을 멈추고 뇌압을 낮추는 치료를 해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급성기 치료 후에는 재활치료가 중요해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통해 기능을 회복시켜요. 뇌졸중 후 관리도 중요해요.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세요.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세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기능이 개선될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등이 중요해요.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해요. 약물 복용, 재활 치료, 정기 검진 등에서 가족의 지지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에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시면 80% 이상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하지만 만약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FAST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할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는 게 최선이에요. 가족들도 이런 증상들을 알고 계셔야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평소에 이웃이나 가족과 자주 연락하시는 게 좋아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119 번호를 항상 가까운 곳에 적어두세요. 휴대폰 단축 번호로도 등록해 두시고요. 병원 응급실 위치와 가는 길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응급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는 게 중요해요.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빠른 대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행복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